오늘 할 이야기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이야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 누군가에겐 되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밥을 먹다가 자주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뭔가를 막 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학점은행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사고 발생률은 왜 떨어질 생각을 안 할까? 여기서 말하는 사고라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수업을 들은 학점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던가 계획해둔 기간에 학위를 받지 못했다던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거를 한 줄 요약하면 그냥 학위 신청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왜 자꾸 사고가 터지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은 사실 학생 본인의 공부 과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는 것 말고는 없는데 영상에서 뭘 이야기해야 학습자분들에게 도움이 좀 될까 이걸 생각을 하다가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몇 가지 가져와서 설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학점은행제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실수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사고 사례가 가장 많은 것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1번 이거 이해 안 되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중복 과목 문제는 그냥 내가 들은 수업 중에서 같은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수업 들은 과목 한 번만 체크해도 중복 과목으로 인해서 학점이 절삭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신경 써서 뭘 한다고 해도 어찌저찌 흘러가다 보면 실수가 무조건 나오는 법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중복 과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율이 가장 높다. 그럼 이 중복 과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학생 본인의 커리큘럼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쓴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이건 제외를 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과목명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중복 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학점은행제 수업뿐만 아니라 독학사랑 전력대 학점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수업으로 사회학개론을 들었는데 독학사 1단계에서 사회학개론 과목을 합격했다. 그러면 둘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독학사 사회학개론만 인정됩니다. 독학사에서도 과목명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인정을 해주는 것처럼 전적대학교 학점을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점은행제에서 들었던 수업과 전적대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과목명이 완전히 일치한다면 그것도 중복 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독학사, 수업, 전적대학교 학점 세 가지 방법 이수 방법 안에서 과목명이 완전히 일치한다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중복 과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목명이 완전히 일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중복 과목 확인할 때 이게 중복으로 인정될까 좀 애매하다 판단되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비교 대상.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점은행제에서 경영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중복 과목을 확인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적대학교에서 경영학 원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이게 중복으로 인정이 될까? 이런 식으로요. 중복 과목 비교 대상이 전적대 아니면은 독학사다. 그러면은 과목명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만 아니면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아까 말했던 학점은행제에서 경영학개론, 전적대학교에서 경영학 원론 이거 중복 아닙니다. 왜? 과목명이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비교 대상이 학점은행제 수업이다. 여기 적혀 있는 게 경영학 원론을 전적대학교가 아니라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들었다. 이렇게 학점은행제 수업끼리 중복 과목을 비교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합니다. 앞에서 경영학개론, 경영학 원론 설명했던 건 경영학개론은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들은 것이고 경영학 원론은 전에 다니던 대학교에서 들었던 것이라서 둘 다 인정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거 두 개 둘 다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들었다 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수업 찾으실 때 과목명이 좀 비슷하다 싶은 건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과목명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수업, 독학사, 전적대학교 학점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중복 과목으로 인정이 되고 과목명이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라면 전적대, 독학사는 중복으로 인정될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비교 대상이 학점은행제 수업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복 과목에 대해서는 칠판에 쳐둔 것 이 정도만 체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독학으로 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플래너랑 같이 하는 분들이 좀 주의 있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적대 학교 학점 심의 대상.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전적대학교 학점 심의 대상. 이건 학습자분들이 뭐 보유 학점으로 편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사 시험이나 산업기사처럼 보유 학점으로 시험 뭐 응시 자격을 만든다거나 이럴 땐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데 전적대학교 학점을 가져오고 이걸 포함해서 학위를 받아야 할 때 이 경우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대에서 기계설계공학 전공했는데 학점은행제로 전문대에 학점 가져와서 기계공학 학사를 받는다고 할 때 뭐 이런 거죠. 학점은행제와 대학교는 완전히 다른 과정입니다. 대학교에서 들은 수업이 전공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학점은행제까지 전공으로 인정해줄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로 뭘 하느냐? 학점인정 표준 DB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들은 과목이 전공 그대로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무난한 방법인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가 가능한 전공보다 불가능한 전공이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전공이 조회가 된다 하면은 거기에서 검색을 먼저 한 뒤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결과 조회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혹은 좀 더 확실하게 분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아예 학점 인정 신청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학점은행제 온라인 학습 설계에 상담 신청하면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온라인 학습 설계 상담안에서도 심의 대상으로 표시가 되는 과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건 학점 인정 신청을 받아보는 것이고요. 저한테 전적대학 성적 가져와서 학사학위 받겠다고 상담을 받은 분들은 설명을 들었을 내용인데 전적대학교 학점을 가져올 때 학점 인정 신청 결과가 아니라 플래너가 보내준 학습 설계를 받는 것 또는 교육원에서 임의로 설계를 보내준 것. 물론 플래너와 교육원 측 모두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설계를 만들었겠지만 플래너 또는 교육원에서 임의로 만든 설계의 효율은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점 인정 신청 결과가 아닌 이상 절대 100%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의로 만든 설계들을 진행했다가 학점 인정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전공 학점이 좀 부족하다던가 절삭되는 학점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다던가 이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학점 인정 관련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의 신청하려면 방문 접수는 필수입니다. 방문 접수 필수에다가 준비해야 할 서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럼 이런 불확실함과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학습자님이 본인의 전적대학교 학점을 가져왔는데 전공을 이어서 학사학위를 받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학점 인정 신청 먼저 받고 나서 시작하세요. 전적대학교 학점 신청하고 나서 처리되는 데까지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 기간 조금 기다려서 결과 받고 설계 만든 뒤에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시면 적어도 전적대학교 학점 분류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당장 1학점만 부족해도 학위를 못 받는 게 학점은행제라서 시작 날짜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내가 하기로 한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원하는 기간에 수료를 하는 것이 학점은행제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적대학교 학점 가져와서 전공을 이어서 학사학위를 받는다 하는 분들이라면 학점 인정 신청을 먼저 하고 나서 결과를 받은 뒤에 시작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드릴 게 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이건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다루었죠. 한 교육원에서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한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점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육원에서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복합평생교육기능원 학점은행제의 제도 이용 사항에 따라 제한이 되는 것이고요. 학사학위에서는 최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에서는 최대 60학점. 한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학사학위 과정이라면 한 교육원에서 105학점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거고 전문학사 과정이라면 한 교육원에서 60학점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교육원, 패키지 과정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한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점 제한입니다.
학습자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하고 있든 한 군데의 교육기관에서 이 학점을 초과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기관 인정 최대 학점 때문에 사고가 났다, 뭐 절삭되는 학점이 발생됐다 하면은 사실 90%는 전문학사, 여기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한 교육원에서 105학점 이상 수업을 듣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애초에 똑같은 교육원에서 35과목 이상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잘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학사학위 과정 진행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들 어느 교육원에서 진행했는지 한번 쓱 훑어만 보시면 되는데, 전문학사 학위 과정이라면 이걸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60학점을 수업으로 얻는다 하면 이게 3학기 과정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특히 뭐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 얻는 것들만 봐도 최소 3학기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전문학사 학위 과정 진행하시는 분들은 2학기 수업만 듣고 나서 바로 교육기관 인정 최대 학점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체크를 안 하고 똑같은 교육원에서 한 학기 더 들었다가 일부 학점이 절삭되는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전문학사 학위 과정 진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을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체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비교적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시작하실 때 아예 교육원을 두 군데로 나눠서 듣겠다 하시면은 끝납니다. 어차피 한 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할 때 생기는 제한이라 이거는 교육원을 두 군데에서 나눠 들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 방식은 이런데, 이미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특히 전문학사 과정 진행하시는 학습자분들이라면 한 교육원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학점 제한 꼭 확인해주세요. 네, 이렇게 학점은행제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언급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뭐 같은 전공이지만 과정이 달라서 전공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광고학 과목이 경영학 학사학위 과정에서는 전공 과목으로 인정이 되지만 경영학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전공 과목이 아닌 것처럼, 이런 것도 있고, 자격증 직무번호 분류 겹치는 것 확인 못해서 절삭되는 학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학점은행제라는 교육제도가 신경 써야 할 게 생각보다 많아요. 알아야 할 내용 중 몇 가지를 놓친 것 때문에 일부 학점이 절삭된다거나 그로 인해서 학위 발급 기간이 밀린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데요. 제가 영상 안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또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학습자님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은 댓글이나 상담 링크 이용하셔서 제게 이야기해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고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본인 설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실수 없이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